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의 안정영입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불철주야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저도 보시는 것처럼 좀 이발도 못하고 있고, 좀 힘드네요.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여러분은 더 힘드시겠죠? 아무튼 이번 주가 이번 달이 좀 가장 자기소개서 쓰시기에 힘든 나날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뿌려놔야 이제 또 뭐 인적성도 보러 와라, 면접도 보러 와라 라고 하는 결실을 거두실 테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고생하고 있다. 나도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좀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하면은 제일 어려운 게 지원 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가지고 지원 동기를 좀 썼었는데, 오늘 제가 만든 그 기업은 이제 삼성생명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에 그 나와 있는 직무들에 대한 지원 동기를 제가 다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래서 생명이긴 하지만 뭐 삼성생명 분들만 보신다라기보단 지원 동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상 같아서 제가 블로그도 작성을 했고 지금 바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서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를 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타이틀은 보시는 것처럼 뭐 삼성생명이긴 한데, 생명이라기보다는 모든 기업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 모음을 좀 한번 해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험사를 좋아해서, 삼성전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올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인 DX, 한국총괄, 그 다음에, 삼성 패션도 했군요. 삼성물산 건설도 했고, 제가 좀 관심 있는 기업들만 좀 하고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셔도 좋을 요 지원 동기를 삼성생명에 나와 있는 직무, 모든 직무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의 신입사원 채용인데 저는 솔직히 이 그림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이번에 계열사별로 이러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뭔가 삼성 같은 느낌은 전혀 없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삼성이 언제나 그런 통일성을 좀 중요시 여겼던 기업 같은데 그건 아니라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것만 딱 보신다면 어떤 유통업체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삼성생명이라고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광고가 나오네요. 제가 이걸 올리면 이 광고를 저도 안 보기 싫은데 여러분 얼마나 보기 싫으시겠습니까? 뭐 제가 이 블로그를 해가지고 뭐 제가 뭐 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광고 수익을 얻을 것도 아니고 자, 다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와 있는 직무가 총 7개의 직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을 다 만들어 봤고 일단 보험사에서 제일 많이 뽑는 직무는 영업 마케팅이죠. 예, 그래서 영업 마케팅부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을 쓸 거냐. 이게 이제 회사 지원 동기와 포부거든요. 그래서 보험 산업은 고객 맞춤형 재무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이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일 앞에 저는 지원 동기를 했을 때 산업에 대한 어떤 현황, 이슈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 산업에 대한 이슈도 많은데 내가 지원하는 쪽에 있어서의 산업의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쪽은 다른 보험사 상품이 아니라 우리 보험사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죠. 즉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고객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해줘야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직접 서면으로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디지털 전환 DT가 그런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IT에 입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쉬운 예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DTDT, DX 이런 거는 우리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렌 오더가 뭐예요? 우리 모바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결제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픽업하라는 메시지까지. 우리는 모바일만 눌러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게 디지털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 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이 보험에서 하는 모든 서비스의 신청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대비 이런 것들이 좀 강해야 우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이슈를 좀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산업에서 그럼 뭘 써줘야 되냐? 그렇다면은 내가 지원한 회사는 뭐 하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삼성생명은이라고 해서 기업 분석을 나타내는 내용을 써줍니다. 사실 기업 분석도 얼마나 범위가 많습니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막 이리저리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산업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는 거죠.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브랜드 파워, 영업 네트워크, 영업 채널이란 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써줍니까? 오케이. 산업 뺐고, 직무 뺐어. 그 다음 무엇인도 빼야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산업 뺐고, 기업 뺐죠. 그럼 뭐 빼야 돼요? 직무 빼야죠. 그렇다면 내가 지원한 영업 마케팅 직무는 뭐 하는 거다? 그 다음 뭐 써줍니까? 지원 동기니까 내가 여기서 뭘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거죠. 대학 시절 금융 관련 프로젝트 했다. 또 금융상품 프로모션 전략 수립하고 시장 조사를 통한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했다. 즉, 하나만 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를 했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어디에? 그쵸. 2번이 됐건, 3번이 됐건, 4번이 됐건, 뒷단으로 빼주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 당신이라는 사람은 우리 회사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어? 요런 건 있어요. A 있고요. B 있어요. 요렇게 좀 직무 지원 등을 써주자. 일단 포부는 간단하게 써주셔도 돼요. 포부를 디테일하게 써주신 분들이 많은데 포부는 어찌됐건 내가 한 것도 아니죠. 앞으로 할 것이죠. 그리고 다 열심히 잘하겠다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포부가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이 삼성생명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영업 채널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해주는 게 포부인데 그게 길게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못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쓰고 싶으면 그걸 3번에다 써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포부는 짧게 가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 그에 속한 기업의 모습, 그 다음에 내 직무 준비도, 간단한 포부 제시 이렇게 가자는 거죠. 요게 영업 마케팅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회사의 두 번째 직무 계리죠. 제가 최근에 또 만들어 올린 게 하나생명보험. 똑같습니다. 삼성생명과 똑같은 회사인데, 거기엔 지금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만들어서 더 기억을 하는데, 보험 산업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리를 또 얘기하는 거죠.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럼 보험 산업에서 계리 직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산업을 내 직무의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 이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재무 건전성이 좋아야 돼. 그게 계리가 하는 거야. 그렇다면 또 이 관점에서 삼성생명은 업계 선두 기업으로서 데이터 분석의 상품 개발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 역량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계리 직무는 똑같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계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평가 프로젝트 수행해봤다. 직접 보험 유지율 예측, 상품 개선안 지시해봤다. 어차피 이쪽은 이분들끼리의 싸움입니다. 뭐 1차 합격자가 됐건 아니면 완전 합격하신 분이 됐건 아니면 공부만 해보신 분이 계시건 이분들끼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했던 거. 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던 경험을 똑같이 써주시면 되죠. 산업에 대한 얘기, 기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내 직무에 대한 얘기. 입사업허브 간단하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뭐 상품 잘 만들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리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직무는 자산운용이죠. 보험사의 자산운용은 중요합니다. 왜? 보험사는 매달 현찰을 따박따박 가져가죠. 그 현찰을 어디 저축해 놓습니까? 아니죠. 여기도 투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한테 대출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산운용은 딴 게 아니라 돈을 굴린다. 그래서 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돈놀이 한다. 그래서 이자, 수익 그렇고 이제 받아갖고 회사를 성장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이죠. 주식 투자도 하고 채권 투자도 하고 자산 운용의 수익성의 경쟁력과 직결되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험회사가 돈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불리어서 뭔가 회사가 경쟁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시 보험사라고 하는 산업의
예, 자산 운용의 관점에서 써주고. 그럼 삼성생명은 어때? 업계 최대 규모의 운용자산 보유하고 있죠. 삼성생명의 보유자산 하면 여러분들이 시내 나가보면 다 삼성생명 빌딩들이 있죠. 서울은 시마다 있고 지방 가도 가장 중심가에 뭐가 있어요? 보험사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게 얘네가 다 자산 운용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은 업계 최대 하고 있다. 그럼 자산 운용 직무는 어떤 게 필요로 하는데 나는 이게 자산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분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해봤던 프로젝트가 좋겠죠. 그럼 당연히 관련된 자격증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보통 이제 은행 쪽, 그다음에 자산운용 쪽, 그다음에 증권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쓰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을 전공을 해서 사실 여기를 가보고 싶은 이거를 갔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삼성생명에서 이런 걸 뽑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보험사를 들어갈 거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알짜 자산을 다 갖고 있죠, 보험사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산업, 기업, 직무. 포부 간단하게. 그 다음에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투자 자산 관리죠. 자산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좀 보세요. 투자 자산 관리 전략이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과 직결되고 있다. 즉, 관리라고 하는 부분 무엇입니까? 위에서 자산 운용을 한다는 것 좀 겹칠 수 있지만, 요거죠. 삼성생명이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거래, 결제, 회계 처리 및 사후 관리를 수행하며 자산 운용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약간 자산 운용 자산을 보유한 보험사로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자산 운용을 쓸 것인가, 투자 자산 관리를 쓸 것인가는 또 고민하실 텐데, 아, 요건 이제 삼성생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 그거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투자 자산의 관점에서 역시 금융시장에서 보험사의 입장, 그 중에서 삼성생명의 어떤 롤, 역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똑같죠. 앞에 있는 자산운용이랑. 대학에서 뭐 재무 및 투자 관련 강의 수강했다, 팀 프로젝트 했다 등 뭐예요? 직무에 내가 준비한 내용. 산업, 그죠? 기업, 그 다음에 직무입니다. 들어가서 일 잘하겠다 이러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험사에 아까 나왔던 DT죠. 디지털 서비스를 기획 운영한다. 그럼 이 관점에서 금융보험 산업은 어떻게 해야 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건 D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D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익스피리언스. 뭐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아무튼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IT를 입힌 거. 그다음에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 외 디지털로 전환되면 우리의 모든 정보가 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맞춤형 서비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럼 삼성생명은 잘하고 있니? 라는 기업의 관점. 그 다음에 디지털 서비스 기획 운영은 뭐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 직무 준비된 게 뭐가 나와야 돼요? 대학 시절 사용자 중심의 UX, UI 해봤다. 이쪽은 기술직이니까 해봤던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또 이런 거 해본 게 중요하죠. 이쪽도 이분들끼리의 영역일 테니, 경쟁일 테니 일단은 브로드하게 봤을 땐 UX, UI 쪽일 거고, 아니면 좀 넓게 본다, 아니, 좀 더 깊숙하게 본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금융 쪽에서 이런 걸 해봤던 경험이 좋겠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산업,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직무 준비도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포부. 이제 외워지셨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IT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면은 약간 고객 중심적으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IT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인프라적인 개념이죠.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IT 인프라, 보안 시스템, IT 인프라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을 하려고 하는데 인프라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특히나 요즘에 좀 많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금융은 보안과 직결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핵심 과제고 삼성생명은 뭐 하고 있다. 그럼 역시 이거랑 관련된 경험을 뭘 해봤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 뭐예요? 직무 준비도. 이제 외워졌어요. 제가 7개를 일부러 한 이유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여러분이 외워질 수밖에 없죠. 8개군요. 보험 지원도 있고, 보험 재무까지 있으니까. 보험 지원은 사실 이제 여기에서만 있는 직무니까 보시면 어떤 걸로 가냐. 그냥 신뢰 확보, 운영 효율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좀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험 산업의 트렌드를 좀 갖고 왔고요. 삼성생명은 뭐 이런 걸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요걸 어떻게 엮을 것이냐. 그냥 요런 강의 수강했다. 그럼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라, 뭐 팀 프로젝트 해봤다, 고객 응대 경험 해봤다. 왜? 지원자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가장 브로드한 그런 직무고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문과야.
그리고 삼성 쪽을 쓰고 싶은데 사실 뭐 크게 경쟁력은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뭐 보험지원 쓰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산업, 그 다음에 기업, 직무준비도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뭐 보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간단한 포부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재무예요. 재무도 참 쓰기가 어렵죠. 보험업계에서의 재무의 역할 중요하죠. 장기 계약 기반으로 대규모 자금 운용하고 재무 쪽이니까 당연히 재무가 건전한가, 수익성은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니까 꼭 나오죠. IFRS, 뭐 KICS 이런 부분들. 니네 자산과 부채 요거 잘 관리해야 돼. 리스크 내용 필수적이어야 돼. 뭐 그런 내용 써주고. 그런 관점에서 삼성생명은 기업 분석하면 항상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의 직무적인 내용은 재무회계, 관리회계 과목 이수했다, 뭐 팀 프로젝트 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실제 뭐 작은 기업에서 재무회계 쪽을 담당했다, 뭐 그런 내용들을 갖다 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쪽도 문과에서 유일하게 좀 약간 기술직 같은 느낌,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만 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업계에 관련된 내용, 직무에 기반한 그거에 기반한 회사의 내용,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직무의 준비도 써주시면 됩니다. 외우셨죠?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업이지만 지원 직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짐을 느꼈죠. 이 8개의 직무에 기업 분석한 내용, 기업 지원 동기가 다 똑같다. 이러니까 여러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노력이 안 보이거든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광범위하게 해서 딱 분석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분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내 직무의 관점에서 내가 속한 기업, 더 나아가 이 기업이 지금 어떤 과제가 있는가에 대한 산업의 이슈,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 조금씩은 상이한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외우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구조는 이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 쓰면은 여러분들이 잘 쓴다. 제일 큰 건 뭐다? 산업이다. 지금 산업이 이래. 그 내에서 삼성생명은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럼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내 직무가 이런 역할 해줘야 되는데 난 이런 걸 준비했어. 들어가서 일 잘할게. 이런 식으로 써주자.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이 직무의 역할, 아니, 나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될 거. 산업에서 너무 광범위한 얘기 하지 말자. 기업 분석 너무 뻔한 거 갖고 오지 말자. 최근의 기사만 갖고 오지 말자. 그 다음에 직무 역할을 너무 길게 쓰지 말자. 나의 경험을 너무 디테일하게 쓰지 말자. 포부를 너무 길게 쓰지 말자. 요것만 조심해 주세요. 지원 동기는 뭐예요? 예고편이에요. 짧게 이렇게 딱딱딱 써주시고 뒷단에다가 나머지 항목에다 여러분들의 경험 신나게 쓰시면 되고 회사에 관련된 얘기는 사회적 이슈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얘기도 사회적 이슈에 쓸 수 있으니까 요거는 3번에 디테일하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2번과 4번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는요, 소재와 구조예요. 그러니까 소재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생명을 받지만 보험사에 관련된 경험을 한 사람과 전혀 없는 사람, 그럼 전혀 없는 사람이 자기소개서를 되게 잘 썼다고 그 사람 붙입니까? 아니죠. 이건 글 쓰는 재주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무 역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소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구조인데, 다른 요즘에는 구조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원 동기는 구조가 좀 중요해요. 구조가 중요하고 삼성을 쓰시는 분들은 이 구조를 다 쓰실 수 있으니까 이 구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삼성생명 및 삼성그룹을 아니면 다른 기업의 지원 동기를 쓰시는 분들도 원하시는 기업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랑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에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저한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단톡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죠. 단톡방이라기보다는 오픈 채팅방, 오카방 주소도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고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삼성생명을 제가 예시로 들어서 삼성그룹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1번 지원 동기 및 포부 어떻게 쓰는 게 좀 좋은 것인지 같이 좀 알아봤고 나머지 기업들, 다른 기업들 쓰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원하시는 기업의 서류 전형 합격률이 쑥쑥 올라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